네,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창 되게 다들 재밌게 보셨던 것 같고요. 선생님, 그거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앞에서 다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음성, 감사합니다. 어, 다들 되게 인상 깊게 읽으셨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어머님 말씀처럼, 사녀 어머님 말씀처럼, 짧게들 써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간증 글들을 이제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내가 묵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뭐 몇몇 가지 이제 내용들 좀 빼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그냥 통째로 후기 글들 회차별 후기는 카페에 그냥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어떻게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에 대해서 받고요. 보고 지금 만남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또 2회차 인증글들, 그 후기들도 또 네이버 폼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들을 확인을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3회차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후기 폼들은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오전까지 네,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기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줌 링크를 보낸다? 이게 약간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줌 링크 자체는 일단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은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 누구부터 지목을 갈까요? 우리, 네, 저기, 다혜쌤부터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저는 사실 기능적 의사소통 이 부분을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또 읽었고, 어, 저는 이 부분 중에서 특히 그 의사소통의 유형에서 뭐 쌍방형 의사소통, 그리고 그중 이제 의사소통의 그 9가지 뭐죠?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휴식 요구하는 제가 가장 좋았던 파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음,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요구하기, 뭐 사물 요구하기, 행동 요구하기 같은 건 알려주지만 제가 미처 휴식 같은 거는 꼭 필요한 그런 쉼인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못 알려주지 않았었던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음, 좀 메모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좀 더 도와주고, 어떨 때 이제 스스로 그런 휴식 카드를, 제스처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휴식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분들 계실까요? 계시면은 손 들어주셔도 좋겠고, 여기 줌에서 손들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신 휴식 파트는 저도 휴식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스킵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진란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사실 궁금한 점이 기다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어, 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뭐 일례로 제 이제 아동 중에 텐트럼이 너무 이제 많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그런 이제 도전적 행동이 많은 친구들에게 이 기다려를 조금 가르쳐 주고 뭔가 협상이 조금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을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게 그 상황에서는 좀 되게 저도 좀 난감하고 좀 당황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그 상황에 그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이 기다려의 이 부분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구체적인 것들을 좀 팁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혹시 예시를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드셨던 예시.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제 수업하러 왔는데 이제 이 아이가 팩스를 이제 제가 팩스를 그러니까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 친구에게. 근데 이제 어쨌든 협상이나 조절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도전적인 그러니까 텐트럼 울고 짜증내는 그 상황들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되는데 그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진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좀 들어가기가 힘든 수업에 아예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 아이에게 그 조절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그 조절에 대한 것들을 좀 들어갈 수 있을 때 이 기다려를 어느 때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음, 그 되게 최고조로 올랐을 때는 그게 아예 먹히지를 않는 상황이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음. 네, 선생님. 음, 차근차근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기다려의 부분인지 이게 이제 네. 그런 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싶었어요. 그 기다려 카드 혹시 사용을 해보시고 기다려 이 응답하기. 아, 혹시 선생님 그 팩스 워크샵을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주요 의사소통 기술 워크샵 들으셨을까요? 팩스 워크샵 들었습니다. 아, 주요 의사소통 워크샵을 기술 워크샵을 꼭 들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거기에 보면은 기다려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저희 뒷페이지에 그 주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페이지에서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그 최고조를 위해서 기다려를 처음부터 가르쳐요. 아주 차근차근히. 네. 그거를 평상시에 좀 아주 가볍게 내가 별거 아닌 일로 아주 짧게 기다려를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졌을 때야 아이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최고조의 상황에서 좀 기다릴 수 있고 이 카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고 스케줄러도 그럴 때 의미가 있고 하거든요. 선생님 저 그 기다릴 카드 하나 좀. 음. 아, 그냥 이거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뽑아서 저희는 쓰고요. 그리고 정품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 카드를 기다려 카드를 아이한테 주자마자 잘 기다렸어 하고선 0초 만에 회수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자기는 잘 기다렸다고 칭찬을 듣는 거죠. 주고선 1, 2초 있다가 잘 기다렸어 하고서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되면 잠깐만 기다려 카드 주고 1, 2, 3, 4초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다시 또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지 않게 배워야 돼요. 이 카드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한 30초 정도 이상까지 간다? 1분 이상 간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기다릴 때 어떻게 하지요? 우리도 기다릴 때 핸드폰 보죠. 아이들한테도 기다릴 때 30초 이상이 되면은 30초 이상 됐을 때 그 이상으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아무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핸드폰이라도 하고 뭐라도 만지고 무언가라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어른들을 위한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기다려를 가르쳐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기능적 의사소통 파트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힘들어해요. 울어요. 그러면 울음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 기능에 맞춰서 기다려를 가르쳐야 될지 또는 휴식을 가르쳐야 될지 활동 전환, 스케줄러를 가르쳐야 될지 또는 표현을 가르쳐야 될지 이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앞전 상황이 어땠을까요? 앞전 상황은
그러니까 울고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엄마의 그러니까 핸드폰을 빼앗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전 상황은. 네. 예. 네. 그러면은 화가 나죠. 네. 뒤집어지죠. 네. 치료실을 들어갈 땐 핸드폰을 그만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 오면은 다시 나왔을 때 내가 핸드폰을 할 수 있어. 이 훈련이 되어졌었는가? 스케줄 따르기가 일단 가능한가? 네. 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이 기다려 카드 하나 주고선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4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뭐 10분에 하나씩 토큰을 준다?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 평상시에 많이 훈련이 됐는지, 토큰을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이가 알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토큰은 항상 평상시에 많이 썼어야 됐다. 기다려 카드도 자주 많이 사용을 했었어야 됐다. 그래야 딱 정말 이 최고조의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그냥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확 뒤집어지려고 할 때 저희가 토큰을 딱 하나를 꺼내가지고 너 이거 할 거야? 이거 받을 거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받을 거야를 물어보기 이전에 아이가 무엇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내가 기다리는 건, 내가 협상해서 받아야 될 나의 강화물을 본인이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토큰을 보여줬을 때 적어도 이게 훈련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토큰을 보면 하고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요. 너 이거 할 거야? 응. 울면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어야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원하시는 이런 그 협상이 가능해지더라. 입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지금부터라도 계속 티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사용하는 거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빨리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를 내가 모으고 받아야지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 세팅이 몇 번만 있으면은 그러면 다들 해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또 보여가지고 저희 남경희 선생님이실까요? 어머님이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부르지 못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7살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네, 선생님이 아니라서 제가, 아니, 정말, 애들이 다 아무도 안 자가지고, 막 작은 애도 매달리고 큰 애도 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일단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27쪽에 보면 저희 아이는 모방 반응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이제 6살 말쯤에 드디어 모방 반응이 나오는데 엄마는 기대가 너무 큰데 진짜 여기 세계에서 보면서 아동이 발성된 단어를 모방할 수 있거나 촉진에 의해 반응할 수 있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써 있어서 좀 약간 좌절했고요. 저는 이걸 너무 안 되는, 제일 안 됐던 게 좋아 싫어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좋다는 표현과 싫다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물론 말로는 좋아라고 그러면 좋아라고도 하고 싫어 그러면 싫어는 따라하는데 이제 안 좋아하는 걸 주면서 이렇게 자발 반응을 기다리면 그냥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나 하면서 약간 좀 좌절했고 또 단어를 말하는 것과 이해하는 건 동일한 능력이 아니다. 이 말도 약간 저한테는 제가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는 텍스를 계속 계속 언젠가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9가지 기능 중에 딱 하나 원하는 삶을 요구하기만 잘 쓰고 있어요.
네네. 뭐 주세요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뭐 기다려나 뭐 다른 거는 약간 상징이잖아요, 선생님. 뭐 어떤 이렇게 카드를 보고 아이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카드도 없고 뭐 휴식을 요구하는 그림도 사실 뭐 누워 있는 그림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약간 빨리 와닿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 이 요구하기로만 주세요만 너무 많이 텍스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딸기 주세요. 마이쮸 주세요. 그래서 주세요가 입에 붙어버린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주세요, 주세요. 네. 주세요가 치트키가 돼버린.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팩스코리아에서 워크숍을 듣지는 못했고 마소장님 특강 같은 것만 들어봤거든요. 실생활에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그것만 들어봤었는데 오늘 기다려 아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워크숍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네. 어머니, 너무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그 언젠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녔던 내용인데요. 팩스는 그림 카드, 그림 상징을 이해하는 게 팩스일까요? OX 해주세요. 아닌 거죠. 아니에요. 네. 네. 그럼 팩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입니다. 보안 대체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다 맞고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기다려를 가르치는 방법, 휴식을 가르치는 방법, 티칭하는 방법, 피라미드 지난주에 봤던 그 피라미드 요소, 이게 팩스인 거예요. 개념을 달리 가지고 가셔야 돼요. 책을 읽으시면서는 개념을 완전히 달리 가져가셔야 돼요. 당연히 그 친구는 아이는 주세요를 요구하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요구하기 기능만 가르쳤기 때문에 요구만 하는 건 거고요. 4단계 이후부터는 이건 이제 지사장님도 뭐 무료 특강이나 이런 데서들 다 말씀을 하시지만 4단계 이후부터는 4단계, 5단계 한정사, 6단계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한테 언어 치료를 하고 아이랑 함께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팩스 사용 안 하셨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시죠? 가다가 우와 저기 새 있다 따라해봐 새? 이런 것도 하시죠. 네, 모델링 맞아요. 모방 하시죠? 그리고 얘 네.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는 자발적 요구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델링 모방 언급하기인가요? 기능 자체는 언급하기예요. 네. 그런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4단계라는 거는 문장띠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세요를 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4단계는 주세요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동사를 뒤에 붙일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장띠 구성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주세요 요구하기가 가장 기본인 의사소통 기능이기 때문에 즉각적이기 때문에 요구하기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지 주세요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어떤 단어들 가르치셔야 돼요? 하고 싶어요, 해요, 먹고 싶어요, 가요. 이거 바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네.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사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목록을 쫙 뽑아보세요. 저희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주요 의사소통 기술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강화물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장소, 활동, 사물, 뭐 음식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장난감을 원한다? 뭐 장소를 원한다? 그럼 그때 필요한 동사로 다른 단어로 당연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이게 당연히 요구하기 기능일 때에야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빨리 습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선해서. 그 이후로는 문장띠 구성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언급하기 가르치기 되게 쉬워지고요. 아이가 일단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림 카드를 내리거든요. 그럼 그때 어머님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고 싶어? 알겠어, 가자 하고선 가시는 거예요. 놀이터 앞에서 딱 A를 세워놓고 놀이터 가고 싶어요를 아이가 문장띠에 내리면 놀이터 가고 싶었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다양하게 바꾸시기를 당연히 권장드리고 이 오류에 빠지면은 어머니 그래서 막 3, 4년 동안 주세요 동사 하나로만 팩스를 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팩스는 요구하기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네. 팩스는
그 주세요. 4단계 이후를 넘어가기 모든 아이들이 다 어렵다. 저예요, 저.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중거가 있을 뿐, 중거는 있죠. 근데 아이가 문장티 구성했잖아요. 어머니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세요. 질문하시고 괜히 뭐 물건 숨겨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 뭐 리모컨 어디 있어요? 요청하게 하세요. 그럼 그때 어머님께서 여기 찌롱 하고선 알려주시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어머님뿐만이 아니고 저도 제가 봉착했던 오류거든요. 저도 그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사장님한테 피드백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 친구의 입이다. 그러면 아이가 입이 생겼을 뿐인 거지. 단계가 있다고 해서 그 단계를 모든 아이들이 다 쫓아가고 다 따라가고 다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말을 다 가르치셔야 돼요. 네. 그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네요. 네. 나중에 우리 그 파트 나올 거거든요. 휴식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이런 것들. 휴식은 그림 카드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그 카드를 보고 아이가 이 의미를 당연히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먼저 하드한 과제를 줘요. 아이가 휴식을 하고 싶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빡센 과제를 시키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휴식하고 싶을 때 슬슬 이제 텐트럼이 일어난다 싶을 때 휴식 카드를 상대방한테 건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워크샵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워크샵을 꼭 들으셔야 되고 워크샵 들으신 대로 하시는가 내가 대충 생각해서 나의 감으로 하시는가 또는 매뉴얼 보고 그냥 하시는가 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워크샵 듣고 매뉴얼 보고 하는데도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 입장에서 지금 배우고 싶은 단어인가? 이거 그냥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우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까, 아까 어머니한테는 꼭 워크샵을 들으시면 좋겠다. 제가 주세요만 많이 했던, 예, 엄마로서, 예, 저도 7세 엄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가요, 하고 싶어요, 뭐, 한정사까지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보면서 제일 좀 와닿았던 게 27페이지요. 의사소통은 쌍방향적이다. 이 중에서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타인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부분에서 조금 내가 아이에게 말을 해야 된다? 요구를 해야 된다? 뭔가를 말하게끔 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길 원했는데 이 아이는 내 말을 이해하는가? 가 되게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제일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랑 이런 문제가 예, 그런 부분이 주요 의사소통 기술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좀 책을 보면서 관점을 좀 달리하게 됐다는 얘가 정말로 내가 앉아라고 지시를 했을 때 정말 그 앉아라는 말 뜻을 이해하고 앉았는가 여기에 저기 빨간 의자에 앉아 했을 때 얘는 과연 정말 그 의자에 앉을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자가 있으니까 앉아야지라는 단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기 때문에 얘가 앉는 것인지 정말 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앉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되게 중요한 말씀이셨지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뭐 비슷하게 같은 지점을 느끼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그 후기 중에서 그 기능적 의사소통, 네, 의 내용들, 쌍방향적 이것이 의사소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혹시 유다미 어머님 혹시 네, 말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다른 부분을 보고 있어서 그, 그 의사소통은 쌍방적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네. 또한 다른 내용들 나눠주셔도 좋아요. 어머니. 네. 저 이거 읽다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타인의 지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시 따르기를 꼭 100% 누구든지 누가 말한 거라든지 다 따라야 될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지시를 이 아이가 꼭 따라야 될까라는 생각을 여기에서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고요. 네. 또 저 아까 남경 어머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게 예, 어, 이해하는 거랑 말할 수 있는 거랑 그거는 다른 거고 다 독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도 같이 절망했습니다. 이거를 일반 아동도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막내의 형들은 그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음. 또 네, 그리고 24쪽에 사회 공동체에 의하여 형식상으로 정의된 행동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대체 뭐지? 이라는 생각도 이게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 네. 네. 일단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절망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료사 선생님들께 질문을 좀 던지고 싶거든요. 선생님들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저는 같은 메시지를 보고선 저는 희망에 찼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절망을 하셨대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희망에 차신 분들 계시면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사회 공동체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지금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사회 공동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의된 행동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직접적 또는 사회적 보상을 차례대로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이 내용들인데 어머니 음, 언어는 약속이에요. 언어는 규칙이거든요. 지역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강의할 때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이 상징을 보고, 이 이미지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죠? 비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요걸 보고, 이렇게 목에다가 두르는 무언가를 보고, 이거 뭐라고 하죠? 목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레인이라고 하죠. 이건 넥클래스라고 하고요. 그건 그 나라 사람들이 약속한 기호이고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한 기호예요. 언어라는 거는 규칙이고 약속이에요. 사회 공동체에 의하여 형식상으로 정의된 행동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규칙이고 규범이고 약속인 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핸드폰 그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문화가 다르죠. 우리나라의 문화와.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그 행동이라는 거는 모두가 이 지역 사회에서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제3자가 이해할 만한 어떤 행동인가?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제3자, 완전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 그림 카드 또는 언어를 이해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그러니까 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그 정의를 갖고선 저희도 저희 어머님들이랑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이따위로 번역을 해놨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영어 원문을 봤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음, 나의 어떠한 행동이든 말이든 어떤 제스처든 이 무언가가 기능을 갖는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동등한 그 기능을 갖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단번에 이해하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상황들과 예시들을 좀 보아 가시면서 그리고 겪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어머니 제가 킵해 놓고 조금 있다가 이것도 막판에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예시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기능적 의사소통인가?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 네. 어머님들께서 절망하셨던 파트. 표현과 이해는 다르다. 표현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표현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모델링 모방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100% 자발적으로 가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나눠주고 싶으신 선생님, 에스더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손든 건 아니었는데요. 아, 오해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치료사로서 계속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사소통은 쌍방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 단락에 단 한마디 말을 배울 때에도 이와 같은 많은 수업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적어져 있으면서 팝콘이라는 한 단어를 배울 때도 뭐 사용하기, 이해하기, 사용하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요청하기, 설명하기, 이것도 모방적인지 반응적인지 자발적인지 정말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지우개라는 단어를 배우면은 지우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해보고 표현해보고 그 정도로 배우고 난 다음에 어머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해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접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일반화를 하세요 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일반화를 이 치료실 안에서 많이 조금 더 사용을 해줘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좀 치료에 대한 반성을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그 좌절의 내용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같은.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매번 느끼고요. 매번 우리도 절망하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반화 제대로 했는가?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가르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효과적인 수업 설계를 했는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 피라미드 상부 요소, 하부 요소를 내가 잘 지켰는가? 여기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공감하고요, 선생님. 저는 이 파트 보면서 모델링 모방이 이미 일단 어머니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자발적 의사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델링 모방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사실 모방하라고 한다고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느 파트였지요? 저는 30조 의사소통 형태에서 중간 단락에 보면은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 거죠. 그 시각적 단서를 뭐 함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랑 함께 어디였지? 그 수업 시간에 네. 어쨌든 지금 문제제를 바로 찾을 수는 없겠는데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선생님을 뭐 보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태도가 정확하게 앉아서 모델링 모방을 가르침에 있어서 아이가 앉아서 착석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보고 그리고 집중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이걸 알려주는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시간에 아이가 모델링 모방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의 그 앉아서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 태도 하나 만드느라고. 그럼 그 친구는 그동안에 뭐 모델링 모방 하나만 딱 배워서 단어 하나를 딱 배우는 건데 일단 팩스를 시작하면은 그 친구는
모방은 못할지언정 의사소통은 엄청 많이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 6개월 동안에. 그리고 팩스를 진도대로 쭉 나가보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앉아서 착석해서 내가 요구해야 되고 집중하고 공동주의 능력이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모든 연령대에서. 동기가 생기니까요. 내가 할 이유가 생기니까 말 안 해도 앉아요. 착석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영역이더라.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좀 타임 딜레이 하고 이러면 나도 모방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그 영역을 일단 아이가 완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모델링 모방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시간을 벌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친구한테 모방이 나오는 친구다라고 하면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네가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많은 세계가 너한테 돌아올 거야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모델링 모방도 배우고 자발적 의사소통도 배우는 것이고 그러다가서 어머님이 이제 혹시라도 5단계를 넘어가시면은 질문의 응답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어느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 우리는 그거를 일단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사실 모든 게 다 절망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거는 특성에 대한 거예요. 아이들이 모델링 모방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안 돼서 모델링 모방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가신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냥. 네, 혹시 윤우 어머님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저도 좀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모방이 나와요. 모방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손을 씻어요 하면은, 손을 이렇게 씻는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이 손을 씻어요가 자기가 갔다 오면 자발적으로 손을 씻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씻어요 하니까 저는 이게 왜 안 돼? 너는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지 해서 약간 화가 났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거 보고서, 아,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선생님과 공감을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좀 비약일까요? 저는 근데 진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르칠 게 많아서 좋아요.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못하는 이유가 기질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또 맞지만 입력하면 출력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건너뛰나요, 어머니? 너무 긍정적 사고였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쉬울 것 같아요.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재밌어요. 우리는 계속 기쁨만 누리면 되잖아요, 앞으로. 배우는 기쁨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확인을 이미 하셨을 것이고, 많은 것들의 좌절을 이미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법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의 네, 변화가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보시면서 최혜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읽으면서 사실 저는 언어치료사가 아니라 놀이치료사라서 다른 부분을 좀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아이들 만날 때 사실은 그 그림이 없이도 사실 소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자꾸만 읽도록 훈련이 계속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림 카드를 사용하기도 전에 이미 제가 아이에게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걸 아이가 뭔가 표현했을 때 제가 언어로 다시 되돌려서 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너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카드를 사용할 타이밍조차도 사실은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오히려. 그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내가 너무 많이 읽고 있다라는 게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언어 치료를 한다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놀이 치료로 접근하니까 사실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번 챕터 읽으면서 저희가 되게 많이 놀이할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우리가 안 되고 있나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이야기하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생기는 거. 이걸 생기게 하는 게 사실 놀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매 회기, 매 회기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목표를 매번 말하기도 어렵고, 매번 상향 조정할 수도 없는데, 맞아.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소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였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되게 재밌고 즐겁게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행복한 일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치료 시간에 알려주고 그게 이제 언어적인 부분으로 발현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 부분을 하는 것들이 좀 맞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좀 이 챕터가 좀 많이 좋았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체크리스트라든지 정말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직접적으로 강화물을 제시를 한다거나 휴식 취하기를 할 때도 사실 저희가 놀이에서는 그냥 아이가 지치면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읽고 쉬는 놀이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그걸 표현하게끔 하기 위한 절차들은 같이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긴 했어요. 저는 쓰는 게. 네, 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놀이치료사 선생님들의 시각이 굉장히 팩스랑 잘 맞는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강의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이미. 아이를 향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언어치료사보다 훨씬 팩스에 대해서 아이 중심적인 그 놀이 방법과 치료 방법, 치료를 이미 적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빠르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선생님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같이 맞닿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의사소통의 의도를 계속 높이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 아니었는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우리 28쪽에 보면은 이해하기 파트가 있어요. 직접적, 사회적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었던 지시 따르기, 예를 들어서 여기 지시 따르기 파트에서 교사에게 유익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시 따르기가 있고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지시 따르기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강화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우회적이었는가. 이 두 가지 예시를 이해하기 직접적, 구체적 보상을 얻는다. 그리고 이해하기 사회적 보상을 얻는다. 기능적 또는 비기능적 지시였다. 이 두 가지 예시를 생각하고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지금까지 이거를 목표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어떤 어떤 아이디어든 그냥 네, 예시를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오케이, 네. 28페이지에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시 따르기를 해요, 아이한테. 기저귀 가져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릇 가져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아이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얻는 것인가? 또는, 엄마 뭐 휴지 좀 갖다 줘 라고 했어요.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진 않는데 휴지 갖다 주면 엄마가 너무 고마워라고 사회적 보상이 가는 거죠. 이런 예시들을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기능적인가 비기능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어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민지혜님, 따님어머님, 혹시 직접적 네, 보상, 네. 직접적 지시 따르기, 직접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지시 따르기 뭐가 있을까요? 산이는 팩스를 쓰기 전에는 이제 뭐 과자를 직접 가져오거나 하는 걸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자가 눈에 안 보이면, 아니다, 아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네. 아, 지시 산이가 따르기. 과자를 가지고 오면 네. 제가 뭐 발화를 요구하거나 팩스 그린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뭐 그런 기능적 의사소통을 할 때마다 한 움큼씩 덜어줬거든요. 그 과자 먹는 그릇에. 네. 그래서 산이가 과자를 따서 오면 제가 그릇 가져와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산이가 그 과자 먹는 전용 그릇이 있어요. 그럼 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쟁반을 그 그릇을 가져오면은 이제 과자를 먹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직접적인 것 같고요. 네, 음, 그리고 산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그 양말을 제가 벗게 하는데 양말 벗어라고 시키면 자기가 양말을 벗어서 세탁 바구니에 넣는 것까지를 혼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했어라고 이제 칭찬해 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사회적인 것 같습니다. 지시 네. 이해하기. 좋습니다. 엄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네. 채팅 기록을 다들 길게 쓰시느라고, 늦으셨구나. 강시원 선생님께서 정말 기능적인 것이네요. 놀잇감 활동하기 위해서 손 씻고 와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네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옷을 갈아입어. 옷을 갈아입어야지 네가 지금 좋아하는 뽀로로를 볼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런 직접적인 자기가 어, 강화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시들이다. 너무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너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그럼 지금 신발 신어. 이런 것도 아주 직접적인, 즉각적인 지시겠죠. 사회적 보상. 치료실에 오거나 집에 들어갔을 때 신발 정리나 자신의 옷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따랐을 때 돌아오는 그냥 사회적인 칭찬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사 후 그릇 정리를 하면 간식이 제공되거나 유튜브 시청을 하는 직접적 보상을 받아요. 버스를 타고 이지원 어디 가요? 하고 물으면 할머니 집 가요라는 문장뒤로 대답하면 사회적 보상으로 그래 우리 할머니 집 가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직접적인 보상일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할머니 집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아이에게 책상 위에 물티슈 가져와. 와, 너무 고마워. 기능적이지는 않은 듯. 네. 아이가 뽀로로 주스를 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럼 컵 가져와. 기능적인 것 같다. 네. 빼빼로는 좋아하는 친구한테 간식 박스를 거리에 두고 빼빼로 가져와라는 지시 따르기를 했었다.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시도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나가는 행위를 자체를 즐기지 않아서 옷 입어 혹은 옷 가져와에 대한 직접적 지시는 실패한 경험도 있다. 네, 좋습니다. 준하가 물을 쏟을 때 걸레 가져와 있을 때 가져와서 물을 닦았어요. 칭찬과 쓰담쓰담 해줬어요. 사회적? 네,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거 비타민 껍질 까면은 바로 자기 입에 넣을 수 있죠. 사회적 장난감으로 빵 만들어줘. 예, 그렇습니다. 주스를 따라서 준다. 구체적 보상, 기능적이다. 네. 사회적 보상이 칭찬밖에 없나요? 다른 예시가 더 있을까요? 어, 칭찬 외의 사회적 보상이요? 있겠죠. 바로 지금 떠오르지는 않지만요. 어머니 얘기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지금 떠오르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직접적. 신발 신으면 놀이터 갈 수 있어? 사회적. 복도를 갈 때 걸어서 차례 지켜서 간다. 차례 지켜서 칭찬을 해준다. 네. 인정도 사회적 보상일 것 같아요. 칭찬이랑 비슷하지만. 가방 걸어, 수행 잘했어. 사회적 보상. 스킨십이요. 좋습니다. 사회적 보상 어머니 이런 것들이 있죠. 음, 네, 쓰다듬기 안아주기, 공감하기, 안정감이 든다던가.
사실 화가 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감정 표현을 하는 것들은 100% 기능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사회적인 보상이 맞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을 가져요. 공감을 해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화가 나 표현을 했었을 때 일단 아, 너무 좀 적나라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욕 한마디 했었을 때 사회적 보상이 있나요? 몹시 있지요. 너무 화가 났을 때 아, 땡땡 얘기 한마디 했을 때랑 하지 않고 휴 돌아갔을 때랑 굉장히 다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지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예시로도 나와 있지만 그거 기능적인가요, 사실? 고맙습니다. 그냥 칭찬도 있지만 내가 너무 고마워요. 아이가 그걸 갖고 와줬을 때 너무 고마워. 또는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요. 이런 거 아이한테 사실 기능적인가요? 직접적인가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이 사회적인 보상들로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함께 공유한다는 게 좋은 거네? 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가는 것이지요. 네. 카레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건 없어. 먹고 싶었구나. 끝. 이건 그냥 대화? 사회적 소통? 1단계부터 그 6단계까지를 볼게요. 그 대화 기능을 봤을 때 1, 2, 3, 4단계까지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죠? 5단계까지도 초반에는 요구하기로 가르치죠. 그럼 그거는 직접적인 강화,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르쳐요. 근데 사실 질문의 응답 또는 오늘 날씨 어때? 기능적인가요? 아이들 입장에서? 기능적이지 않아요.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가 추워요. 언급한다고 해서 그 본인한테 어떤 무언가가 돌아오나요? 날씨 추워요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마이쮸 주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능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보상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건 결국은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 그 자체이거든요. 내가 함께 턴테이킹을 할 때 기쁘고 그리고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졌을 때 기쁘고 거기서 조금 위로를 받고 함께 옆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잖아요. 네. 다양한 예시들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발화라도 발성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소리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우 화가 나면은 따따따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산이가 저 소리를 내면은 강산이 욕한다는 것을 맞아요. 혹시 아이 소리 지를 때 같이 소리 따라 질러 보시는 분 손. 어머님들 계시죠? 선생님들 중에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같이 소리를 질러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너 상동 언어 하는 이유 내가 알겠어. 너 소리 지르는 이유 내가 알겠어. 이해가 되거든요. 셧다운이 되고요. 감정적 치유가 돼요. 와, 그래서 저는 애들이 그렇게 높은 피치로 소리를 지르는 거 딱 한 번 따라해 봤거든요. 근데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소리 지르다가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통 반응해요? 저 자식이 킹 받네? 갑자기 웃어? 막 이러잖아요. 본인은 해소가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같이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어머니들. 색종이 잘라달라고 하고 가위 가져와라고 말하자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색연필 정리 다 했을 때 네, 정리를 참 잘하는구나 칭찬하니까 가위랑 종이 의자도 정리를 했대요. 사회적 보상이었다. 굉장히 이해했다. 네. 칭찬 좋아하죠, 애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안 돼, 이거 아니야. 너 틀렸어. 땡! 이런 거 하면 애들 어떻게 해요? 뒷목 잡아. 아! 막 이러면서 뒤집어지잖아요. 사회적 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 임미 선생님 혹시 말씀 나눠주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들리시나요? 네. 어머님들과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이야기들 너무 재밌게 지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 생각도 못했는데, 아,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다려 부분이나 그런 이해와 표현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것도 기다려에 대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주에 아이와 편의점에 다녀오는데 아이가 자동차 이제 찾기를 건너는데 신호등이 있었다면 차라리 빨간불, 뭐 초록불 이렇게 시각적인 단서가 있었을 텐데 그냥 골목길이었어요. 근데 차가 오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막 이제 앞에 편의점만 보고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위험해, 뭐 이리 와, 기다려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 기다리는 그 순간적으로 그 차에 대한 인지, 위험성에 대한 인지 이런 게 없어서 약간 그게 기다려가 이제 그때는 그 자동차의 위험한 걸 어떻게 이제 지도해야 되나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이걸 책을 볼수록 이제 자꾸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팩스가 이렇게 의사소통 방법 이제 말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예전에 초임 때는 거의 말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해서 구어 산출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자폐와 청각장애를 동반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실제 사진으로 그 친구와 관련된 사물을 보여주거나 장소를 보여줬을 때 반응이 즉각 나오는 걸 보고 아 지금 우리 지금 이 그림으로 통하고 있네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말로는 안 했는데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의사소통 된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팩스에 대해서 AAC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 이제 지도했던 부분이 좀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팩스의 일차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서로 주고받기. 네, 그게 목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금 저도 이거 질문 드리고 싶었었는데 혹시 딱 이 케이스에서 외부에 나갔었을 때 아이한테 차가 와요. 우리가 지금 차가 오는데 위험함을 알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차를 피하게 하는 것을 티칭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그리고 알아서 핸드폰 그 신호등을 보고 알아서 건넜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차가 올 때 직접적 지시는 뭘까요? 그리고 사회적 지시는 뭘까요? 직접적 지시는 가지마, 멈춰. 네. 네,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안 돼? 위험해. 아, 위험해. 네. 차. 위험해. 네. 뒤에 이렇게 하죠. 네, 제가 애들이랑 밖에 나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얘네들한테 우리가 통일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는 멈춰예요. 차 간다. 차 온다. 네, 이퀄 하면은 네, 윤호 어머님 야. 야! 그렇죠. 100% 공감합니다. 네. 차가 오면은 그죠? 아이고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그 차 온다. 멈춰라는 네,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데도 네, 이해하고 있는데도 행동이 먼저 나간다고 해야 되나? 이제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길 건너에. 네, 그러니까 멈춰 했을 때 멈춰라고 그 말을 알아듣는데도 앞만 보고 가서 이거를 뭐 네. 가상으로 자동차 장난감이랑 사람이랑 뭐 이렇게 그냥 스크립트 활동 이렇게 뭐 해야 되나 역할놀이처럼 위험성을 그렇게 알려줘야 되나 그 생각도 좀 해보고 고민했었거든요. 멈춰 하고선 선생님께서 물리적 촉진을 하시겠죠? 멈추시겠죠? 그리고 뒤로 다시 보내세요. 아이가 튀어나간 만큼 다시 뒤로 와. 너 여기까지 다시 와. 지시하세요. 왔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뛰지 않고 가게끔 해보세요. 네. 행동 연쇄잖아요, 이것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친다 그랬죠? 오류 수정 날 때 백스텝 한다 그랬죠. 뒤로 보내서 거기서부터 다시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순간마다 동일하게 계속 가르치세요.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행동에 오류가 나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가 백스텝이거든요. 네. 하시면은 반복되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딱 두 분만 더 말씀을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얘기를 안 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질문 좀 드려볼게요. 갑자기 급하게 나가지들 마시고. 강시원 선생님, 네, 혹시 보시면서 느끼신 점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 문장에서 40페이지에 40페이지 그 분노 의사소통 기술 중에 저항 거절하기 활동에 예시로 분노가 나와 있잖아요. 그쪽에서 아이가 생떼를 쓰거나 화를 내는 행동을 싫다로 바꾸는 의사 전달의 신호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 중에 화라는 감정이 화도 일단 감정이잖아요. 그 기쁜 감정도 있고 슬픈 감정도 있는데 약간 화라는 감정은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한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도 감정 중에 하나고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잘못됐다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고쳐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 역할은. 근데 막상 화라는 거는 그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게 조절하는 게 쉽지도 않고 자기가 왜 화났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화라는 감정을 표출하려면 자신이 왜 어떤 부분에서 화났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 화난 대상에 대한 화난 대상이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화났는지 그런 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 화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그 표출되는 싫어요라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보통 생떼를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네. 저희 역할은 그 상황에서 올바르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기 전에 우선 저희도 먼저 그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오케이.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시켜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선생님 그거 먼저 꺼주시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분노하는 것을 일단 텐트럼이다 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일단 먼저 그 분노의 감정과 저 액팅을 우리가 화로 타당한 분노와 화로 존중해 주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물음이 맞으실까요? 네. 100%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존중해 줬을 때 이게 분노는 이퀄 싫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아니요, 안 하고 싶어요. 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파트의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텐트럼들을 우리가 텐트럼이 나고 어떤 이걸 문제 행동이라고 더 이상 표현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엔 문제 행동 아니고 뭐라고 하죠? 도전 행동이라고도 하죠. 근데 도전 행동도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해서 그냥 표출 행동, 표현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당한 표현이다. 아이들 입장에서 도전 행동이라는 단어가 워딩이 처음에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도 이것은 사회를 향한 정당한 행동이다. 문제 행동이 아니다.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정당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분노와 화와 텐트럼도 다 의사 표현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 지점에서 도전 행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네, 공감할 만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지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그러면 아이들이랑 자폐 스펙트럼 또는 모바라, 중증 아이들은 다 문제하다. 죄송해요. 지금 약간 제가 제 그 발작 버튼이라 가지고
음, 이렇게 딱 내 워딩이 뜨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3월 달이고요. 초반이고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께 많은 얘기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즌이라서 아이가 분노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폭력성이 있고 이런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격리됐으면 좋겠고 아이가 함께 학급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참 이것은 아이들의 특성이고 당연한 과정이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못 배워서 그래요.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양식을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런 행동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 친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알려주면 된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김현정 선생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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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말씀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행동치료사고요. 지금 팩스를 쓴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5, 6년 정도 썼는데, 네. 여기 다시 읽다 보니까 항상 먼저 다음 같은 거를 쓸 때 장소 전환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36페이지에 딱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조점이 바뀐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항상 장소 같은 거를 미리 예고를 하고 나서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동이 먼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이런 방식도 다시 네,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 어머님 갑자기 화면 키셔가지고 말을 안 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리얼 마지막. 저는 이제 끝나는 줄 알고 이제 키웠는데. 네. 저는 44쪽에 보면은 그 의사소통 훈련 역사의 개괄 보고 저도 저희 아이가 국악 모방에서 참 많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뭐 모방하기 뭐 그런 거를 다 위주로 했는데 참 행동 모방이나 뭐 그런 모방 같은 거는 잘 나오는데 마지막엔 구어 모방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스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했는데 마지막 이제 구어 모방에서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지금 6살인데 엄마 아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뒤로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라는 거 알게 됐고 이제 팩스를 지금 이제 작년에 알게 되어 가지고 인제 올해 지금 3월 달부터 인제 울산에 있는 센터에서 인제 팩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 단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4 단계 주세요를 했는데 3 단계까지는 그래도 수월찮게 넘어왔는데 4 단계 주세요에서 인제 이렇게 먼저 요구를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인제는 그 순서를 잘 맞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제 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제 자기가 인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단은 뭘 원할 때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뭘 원하는지 말을 못 하니까 답답함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어 팩스를 통해서 뭐 자기가 마트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마트를 가고 싶다고 마트를 딱 해서 주는 거.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팩스를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 보려고 네 이 수업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우주가 잘 지금 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기쁜데요. 진짜. 다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기능적 의사소통이잖아요. 기능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무엇이 기능적 의사소통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원래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둘이서 이제 오랜 시간들을 함께 해왔어요. 오랜 시간 함께, 네, 짝수업을 해왔고, 이 친구들은 지금 SGD를 쓰고 있어요. 팩스 앱을 쓰고 있거든요. 앱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한 친구가 원래 과제를 하는데 과제하다가 중간에 멍을 잘 때려요. 그리고 과제를 시켰어요, 제가. 글쓰기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쓰다가 조금 한 단락 쓰고 계속 이래요.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마음 어떠신가요? 이제 확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빨리 해. 시간 없어. 뭐 몇 분까지 해야 돼.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 텀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촉진하죠. 말없이. 그 다음 단락 써야 되는 쪽으로 손을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톡톡 쳐서 그, 그 부분을 보고 거기 과제를 마저 끝내게끔 우리가 좀 해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옮겨주려고 촉진을 하는데 애가 갑자기 확 짜증이 난 거예요. 딱 손을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 이때 제가 어떤 워딩을, 이 행동과 동등한 어떤 워딩을 아이한테 가르쳤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채팅에 남겨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할래요. 네.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네. 좀 쉬었다 할래요? 하기 싫어요. 네. 굿. 좋습니다. 손을 빼고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화냈어요. 이렇게 휴식 가르쳐 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만해서. 혹시 아이한테 그만,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그만을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아이가 나쁜 행동할 때, 아이가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할 때, 아이한테 그만. 이 톤 아시죠? 그만하세요. 이 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아이가 나한테 그만하라고 거절하는 거, 하지 마. 선생님 하지 마. 이거 가르쳐 본 적 있으실까요? 그만, 하지 마. 꼭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멈춰, 그만해.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겠어 하고선 제가 잠깐만요까지 했을 때 제가 확 손을 떼고선 뒤로 탁 물러났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표정을 지을게요. 이거 하다가 이렇게 웃더라고요. 네, 이렇게 웃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리다가 나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돼? 라고 물어보고선 그 패드에다가 1분, 2분 기다려주세요. 를 세팅을 하고선 나 몇 분 더 기다려야 돼? 물어봤어요. 2분 기다려주세요. 라고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2분 기다릴게 하고서 타이머를 보여줬어요. 2분만 기다린다? 라고 했어요. 이 친구랑 짝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너편 친구는 벌써 다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슥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저는 어차피 2분을 기다릴 거니까 뒤로 가서 그 친구 패드에다가 얘는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슬슬 짜증이 올라오던 때였어요. 저 영화 언제 끝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슬슬 올라오는 이 동작의 동등한 기능, 어떤 워딩을 가르쳐 줬을까요? 네, 직접적으로는 빨리 해. 네, 빨리 끝내. 뭐 빨리 끝내고 뭐 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은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 땡땡이 형 언제 끝나? 이거를 가르쳤어요. 얘가 땡땡이 형 언제 끝나? 하면서 말도 같이 하는 친구거든요. 굉장한 본인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얘기를 했어요, 형한테. 그랬더니 아직 2분이 채 안 됐잖아요. 아이가 땡땡이 형 언제 끝나? 이거 하자마자 바로 펜을 들고선 그 다음 단락을 자기가 쓰더라고요. 네.
대단히 기능적이었다. 우리가 가르칠 것이 이 친구들이 해야 될 행동,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워딩, 내가 행동으로 대체해서 해야 될 말들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얘네들 말할 수 있거든요. 말할 수 있는데도 앱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유창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엄마 언제 끝나? 형 언제 끝나라는 말을 배우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너 아직 그럴 수준 안 됐잖아. 너 그거 아직 배울 때 안 됐잖아. 너 빨간색, 파란색도 못하는, 뭐 말도 못하는데 너 발달상으로 몇 점 이하인데 네가 무슨 그런 언급하기를 해. 이게 우리의 편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시를 꼭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때마침 기능적 의사소통 파트라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엉엉 이 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엉엉이 일상입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생각 못했지? 애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 못했지? 이게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네,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2회차 후기들 있어요. 그래서 그 후기들도 작성을 다른 분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3회차 후기 폼은 오늘 이제 또 메일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정원님 마지막까지. 기능적 의사소통 팩스의 핵심이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42분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